자, 프로그래머스 짝수, 홀수, 개수 문제 구하는 요 어디 갔어?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콜앱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임의로 좀 테스트 케이스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모양 꼴은 이해가 되실까요? 리턴 값이니까 그 솔루션 부르면 여기가 치환되죠? 앤서로. 그래서 전 테스트 케이스를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정답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면 지금 구현을 잘 한 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생각하시는 거 있죠? 여기다 적을까? 여기다 적어야겠습니다. 선생님 적을게요. 여러분 거의 지금 이제 문제풀이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해가지고 손하기를 이제 요청을 드렸더니 비슷하게 다들 생각을 해 주셨고요. 그 뭐 틀리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잘 하셨습니다. 이제 넘리스트라고 하는 게 주어지는 것은 알았잖아요. 넘리스트에 여기에는 숫자가 여러 개 있겠죠? 숫자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들이겠죠? 뭐 표현을 하자면 넘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을 에서 짝수랑 홀수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단순히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렇게 쓰면은 어때요? 넘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을 짝수로 구분한다. 그러면 뭐를 한 거죠? 구분을 했겠죠? 뭐 어떻게 했는지. 그 구분을 했어요. 구분한 이 짝수의 개수를 센다. 구분한 홀수의 개수를 센다. 이러면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뭐 개수 세 놨잖아요. 세 놨으니까 그 짝수의 개수, 홀수의 개수, 뭐 꼴 이런 거는 써줄까요? 이런 꼴에 리스트를 리턴한다.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잘할까요? 이게? 다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셨죠? 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작성한 이 순서 있죠? 이거를 컴퓨터한테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요거를 실행할까요? 컴퓨터가 어떻게 실행하냐면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될 겁니다. 처음에 넘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을 짝수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구분하라 했으니까 컴퓨터 구분할 거예요. 1, 2, 3, 4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만약에 주어졌을 때 구분하라 그랬으니까 구분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어떤 방식이든. 구분할 거를 세래요. 셀 거예요. 그러면은 짝수도 2개일 거고 홀수 2개인 걸 셌어요. 근데 센 다음에 어디다가 저장을 하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구분한다라고 한 다음에도
사실은 구분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능이니까 그냥 두고 여기까지는 그냥 왔다가 치더라도 이러한 명령을 받잖아요. 개수를 센다? 그러면 세고 끝나요. 컴퓨터는. 두 개 끝나요. 그러고 나서 짝수의 개수꼴에 리턴 한다 하면은 컴퓨터는 요거 없는데? 이럴 겁니다. 이게 뭔데? 이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적어줘야 돼요. 구분한 짝수의 개수를 세고 변수 어디다가 저장 하나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B 정도에다가 저장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풀려요? 풀릴 것 같아요. 네. 이걸 해주고 요걸 해서 요걸 하면 이렇게 하면 풀릴 거는 같은데 짝수와 홀수를 구분한다 이 부분이 좀 너무 모호해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구분을 한다. 구분을 해서 뭐를 해야 돼요? 구분을 하는 것까진 좋아요. 구분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구분하고 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구분한다 정도로 그냥 생각 노트 정도는 이 정도만 적어주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코드 구현을 해봅시다. 코드 구현은 이제 요거 다음이에요. 다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네. 코드를 구현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길이 답까지 다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코드는 그냥 구현만 하시면 돼요.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코드를 무작정 작성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겠지가 아니고요. 내가 뭐를 만들 거지? 라고 하는 걸 미리 이렇게 구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구상해야지 그러고 나면은 컴퓨터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코드는 내가 그 다음 일이에요. 그 다음 일. 근데 구상을 물론 좀 상세하게 하면 좋겠죠. 그래도 어찌됐건. 자, 넘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이라고 하면은 요거 사용하면 되죠.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홀짝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분을 어떻게 하죠? 짝수가 2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0이 나와요. 그래서 넘리스트에 있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약간 나누고 싶은 거죠? 0이 나오면 이제 이게 뭐가 구분한 거예요. 이게 구분한 거죠. 뭘 할지 모르잖아요. 구분하고 여기 있네요. 개수를 세야겠네요. 그러면 변수가 필요했군요. 변수 하나 넣죠. 변수는 넣고 구분하래요. 구분하죠. 구분한 다음에 변수 A의 개수를 세고 저장하래요. A에다가 A에다가 그 짝수의 개수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럼 짝수의 개수를 세야 되죠. 개수 어떻게 세죠? 그죠? 근데 이제 너무 러프하니까 또 어렵기도 하고 이 파이썬에 대한 코드들을 알고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중에 이제 문법 같은 것도 익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차근히 가야 돼요. 개수를 세야 되면은 그냥 A에다가 그 1씩 증가시켜주면은 개수를 세는 거겠죠? 그리고 홀수도 구분해야 되죠?
홀수는 3으로 나눴을 때 0이 나오면 이게 홀수인가요? 그러면은 1이 있으면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else면 돼요. else 해가지고 b에다가 이제 1씩 더해주면은 이게 개수를 세는 거죠. 이거는 개수 세는 거고, 이거는 짝홀 구분이죠.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냐면 그 숫자들을 이번에 빠졌어요. 숫자들을 if라고 하는 요 함수는 조건식이 들어갈 때 이 변수가 값이 하나여야 돼요. 한 개 데이터만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넘리스트는 한 개 데이터가 아니죠. 여러 개죠. 리스트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은 이거 실행했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죠? 뭐가요? 리스트가. 요거 리스트 지원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는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 문법적인 또 상식이 좀 필요하죠. 순회해야 돼요. 리스트를. 순회하려면은 이와 같은 문법을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걸 안에다 넣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숫자들에서 그런 느낌이죠. 숫자들에서 짝풀 구분하고 그거의 개수 세라고 하는 거죠. 짝 구분하고 여기서 홀 구분하고 짝수 구분하고 홀수 구분하고 개수 다 구했죠. 변수에 저장했죠. 이거를 이런 꼴로 이제 리턴만 해주면 돼요. answer라고 하는 그 리스트에다가 어떻게 넣어줘요? A, B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뭐가 잘못했다 그러죠? 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I여야죠, I. 요거는 포문이었는데 포문에서 여기다가 객체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in이라고 하는 애가 알아서 순회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i를 넣어주면은 이게 하나 값만 계속 반복해가지고 체크해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04, 32, 44 나오니까 제대로 된 코드예요. 요거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코딩 테스트 가가지고 일단 아니네. 새가 어디 갔지? 아하. 자, 코딩 테스트 찾아보죠. 어디 갔어요? 금방. 짝수를 쓰겠어요. 여기서 파이썬. 요거 이만큼이었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으면 될 겁니다.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자꾸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생각하기부터. 코드부터 내가 폼은 어떻게 쓰지 하고 하는 것들은 나중 문제예요. 내가 뭐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연습을 좀 많이 이런 조금 더 보완하는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그 다음에 시간에는 파이게임 나가죠. 이거는 차근차근히 계속 하도록 할게요.
항상 생각하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쓴 생각하기 이거 너무 러프해요. 요거 이렇게 쓰면은 컴퓨터 못 알아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단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자세하게. 그리고 순서도 좀 맞춰야 돼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쓰면 안 좋고요. 순서를 좀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추는 게 좋겠냐면은 먼저 이렇게 해서 짝수를 구분한다. 요게 1번. 구분한 짝수를 변수 A에 저장한다가 2번이 되겠고, 똑같은 거 위에 1번이랑 비슷하지만 홀수를 구분한다라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해줘야 컴퓨터가 순서대로 읽겠죠? 컴퓨터에 그 읽는 순서를 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게 짝수의 개수, 홀수의 개수가 아니라 사실 B, A, B 리턴이 되고 변수 A랑 변수 B가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좀 빠졌죠? 그렇죠? 변수 A와 B를 초기화 하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이런 거는 살짝 문법적인 거라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고 1, 2, 3, 4, 5 정도까지 생각하는 것을 먼저 잘 정립을 해주시고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 좀 연습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시간마다 연습해보죠. 파이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이제 해보죠. 근데 파이게임을 하려면은 우리가 그 독스 한번 들어가서 봤죠? 근데 그 독스에 있는 거 거의 전공서적이에요.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정형화가 이미 된 파이게임에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화를 먼저 해줘요. 초기화는 여기서는 변수를 선언을 좀 할 겁니다. 초기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컴퓨터가 읽는 순서예요. 지금 이게 쭉 내려가는데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그 파이게임을 읽습니다. 이렇게 파이게임을 읽으면 파이게임이 실행이 되는데 이거에 좀 맞춰줘야 실행이 잘 됩니다. 지금 하는 초기 세팅은 그냥 눈으로 익혀두세요. 이걸 가지고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해야 돼요. 처음에 초기화를 해가지고 그 파일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변수 선언이라기보다 여러분 파일 게임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화면을 설정해요. 고정값인데 요거는 뭐 크기, 색깔, 그러니까 배경 색깔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설정을 하는 걸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틀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게임 내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변수들을 좀 만들 건데 이 변수 같은 것들은 뭐 캐릭터의 특징 같은 것도 될 수 있겠고 뭐 실행하는 코드에도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등등으로 해놓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이벤트인데요. 메인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메인 이벤트 안에는 처음에 우리가 FPS 설정을 해줘야 돼요. FPS를 설정을 해주고 나면 입력 감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입력 감지는 키보드나 마우스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입력하는 걸 감지하도록 할 수 있고요. FPS가 있어야 그게 돼요. 그리고 입력을 감지했으면 입력에 따른 이제 변화 요거를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설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전사 작업이라고 해서
그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는 거는 그 게임 이런 거 캐릭터 같은 거 그리는 거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메인 이벤트가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5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이제 종료가 필요해요. 게임 종료. 초기화해가지고 파이게임 시작했으면 파이게임 종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종료하는 코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나옵니다. 에러 나와가지고 응답 없음 막 이런 거 떠요. 한번 해볼게. 이 초기 세팅이라고 하는 이런 게 그 파이게임에서 필요한데 FPS라고 하는 거 먼저 보고 가죠. FPS가 뭔가요? FPS 이게 프레임 퍼 세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컨드 초 단위의 저거고요. FPS 프레임이죠. 프레임 세컨드 그죠? 초당 몇 프레임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프레임이 지금 그 컴퓨터가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게 화면이에요. 이거는 본체예요. 컴퓨터가 화면에 이렇게 넘겨다 주는 그 하나의 화면 이미지 이게 프레임 데이터거든요. 이게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요. 근데 이 프레임을 초당 되게 많이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60프레임, 60fps라고 하는 거는 초당 60번 프레임을 보내주는 거예요. 120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초당 120번인데 이렇다 보니까 요런 거 프레임 쳐봤을 때 120fps, 60fps 이런 거 쳤을 때 이제 이미지 같은 비교하는 걸 보면은 그 부드러운 거 있죠. 120fps가 더 부드럽거든요. 왜 부드럽냐면은 더 많이 보내주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영화 있죠? 참고로 영화가 영상이 어떻게 해서 영상이죠? 1초에 24번 4개 사진을 돌리면 우리가 영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4개 딱 1초에 싹 돌리면 그게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처음에 말 사진이었다고 하잖아요. 말이 뛰는 사진을 여러 번 찍은 다음에 각 사진들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영상기가 그런 거잖아요. 뭔지 아실 건데 필름 있잖아요. 필름 이런 거 그죠? 요게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와 같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미세하게 바뀌는 이러한 그 동작들을 지금 이렇게 비슷해 보이죠? 하나 보면 동작들을 여러 번 해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는 거가 영상이잖아요. FPS 똑같습니다. 그래서 FPS를 설정을 해준다는 거는 그러한 영상처럼 움직임을 만든다는 건데요. 이걸 빠르게 보여 주면 영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 게임이 만들려고 보면은 그래서
비행기 같은 주인공 하나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 번 찍는 거예요, 그냥. 여러 번 찍는 거예요. 요거 개념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 하나 우리가 띄울 거거든요, 이렇게. 얘가 여기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키 누르면. 근데 이거 움직이는 거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하나씩 찍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사실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컴퓨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서 요거 한번 보내고요. 1초에 요걸 60번으로 잡으면 60번 보내는 거예요. 요거 보내서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살짝 이만큼 이동.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요놈이 왼쪽 거보다 조금 더 이동. 얘가 조금 더 이동. 컴퓨터가 하는 일은 그냥 여기 있는 거 순서대로 쭉 보내줄 뿐이에요. 이 순서대로 보내줄 뿐이고 우리는 그럼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FPS의 개념이에요. FPS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코드로 조금 구현을 하게 되면은 반복해가지고 계속 보내주고 있죠. 반복이죠. 계속 반복해가지고 조금씩 달라져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의 메인 이벤트 아까 있었죠. 메인 이벤트 4번에 해당하는 그거가 while문 안에 갇힙니다. 네. while문 안에 갇힐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계속 돌리겠죠, 게임을. 그러다가 while문 딱 벗어나잖아요. 그게 종료예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게임이 다 거의 이런 식이에요. 반복문은 다 가둬놔요. 그래야지 계속 돌죠. 그리고 게임도 움직여야 되고. 그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FPS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FPS 여기 그리는 거 필요할 거고, 이 메인 이벤트라고 하는 요 4번에 해당하는 게 반복문에 갇히게 돼요.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고. 네, 참고로, 헤르츠 있죠? 헤르츠도 해요. 우리가 240Hz 모니터 같은 거 얘기해요. 주사율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주사율. 뭐 144Hz 이런 거 있고. 요거는 뭐냐면 좀 FPS랑 비슷하게 좀 쓰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 초당 화면 수예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주사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기 모니터가 보여주는 능력, 기능이고요. FPS는 컴퓨터 본체가 보내주는 그런 기능에 속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상이 막 아무리 좋아가지고 240 FPS 같은 걸 보내주잖아요. 기능이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내줘요. 근데 화면이 144Hz밖에 못 보여줘요. 그럼 이거는 뭘로 보여줘요? 이거 그냥 144Hz예요. 이게 아다리가 맞아야 돼요. 작은 거 FPS 보내주는데 240Hz 모니터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거 144Hz밖에 못 보여줘요. FPS 원래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더 크게 보여요. 이거 막 늘리고 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참고로 막 그 인터넷 방송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인터넷 방송 같은 거를 볼 때 화질이 떨어져요 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화질이 떨어져요. 이러한 말이 나올 때 그 방송인들은 뭐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냐면 FPS는 144Hz인데요 라고 이제 답을 할 거예요.
자기네들이 송출하는 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본체가 보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곧 거의 화면 문제야. 네. 헤르츠와 FPS. 근데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이 요거가 헤르츠가 이렇게 말하면 좀 잘못된 거겠죠. 개념이 그래요. 두 개가 약간 통용되는데 FPS는 본체가, 헤르츠는 화면이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런 거였어요. 네, 해보면서 하죠. 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거 그 수업 메모에 있죠? 이거를 복사하시고요. 주피터 노트북을 켜서 켜보죠. 주피터 노트북에 저는 테마를 좀 어둡게 갈게요. 눈이 좀 아프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파이게임 이그젬플 해가지고 만든 거 있죠? 그거로 오시면 되고, 복사 붙여넣기를 여기다 이렇게 해주세요. PIP 인스톨 요거는 그냥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랬었죠?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면 잘 돼 있을 거고, 여러분들 컴퓨터 지금 다 돼 있을 거예요. 파일 게임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 already satisfied 잘 되고 있대요. 임포트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같이 와보시죠. 자, 처음에 해야 되는 거. 파일 게임을 시작해야 돼요. 파일 게임 점 init 네, init 하는 겁니다. 이게 뭐를 하냐 이런 거는 이제 저기 독스 가셔야 돼요. 그래도 한번 보고 갑시다. 파일 게임에 init 여기 있죠. 이거 init 한 거예요. 그러면 init이 이런 걸 한대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독스는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쓰는 게 아니라 가져다가 쓴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딱 맞춰 봅시다. 이렇게 맞추면은 요거보다는 아예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스크린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가 파일 게임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set mode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킬 건데 여기다가 400에 900 정도로 해가지고 리스트를 줄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 안 했죠? 일단 그럼 보세요. 깔아야 돼요 그거. 쉬는 시간에 깔게요. 그 다음에 요거 변수 같은 거 일단 조금 나중에 이건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좀 나중에 넣고 칼라 하나 이렇게 넣어서 조금 확인해 봅시다. 칼라를 000 하면은 검은색 칼라거든요. 검은색을 띄워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건 약간 빨라요. 그 화면을 띄우는 데만 해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견디고 따라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시스템 exit라고 하는 변수를 두고 while에다가 이 시스템 exit라고 하는 변수가 0일 때 실행을 시킬 거예요. 메인 이벤트를.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반복문에 가두는 그 코드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하고 시스템 exit라고 하는 변수를 1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여기서 계속 돌다가 계속 돌다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얘가 다시 왔을 때 이게 1이니까 false 값으로 탈출하게 되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시스템 엑시트 코드 이런 식으로 변수 써서 만드는 겁니다. 여기 3번에 하나 좀 작성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클락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듭시다. 파이 게임에 타임을 줘야지 얘가 이제 그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거 주시고요. 파이 게임의 타임에 클락은 이제 대문자예요. 대문자로 주시면 되고 FPS 설정하는 거에서 이 클락에다가 틱이라고 하는 함수를 줘서 한 이 정도로 줘봅시다. 이게 FPS 설정한 거거든요. 2로 줬다는 소리는 FPS를 2로 준 거예요. 그 말은 초당, 세컨드당 2초죠? 두 개만 주는 거예요. 화면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입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마우스 입력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따라서 작성을 해주세요. 쭉. 이거 지금 이거 그대로 그 수업 페이지, 수업 메모하는 거에다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냥 보셔도 되기는 해요. 슬슬 작성 같이 하시면서 봐도 좋겠네요. 대문자를 quit 누르면 되고요. 여기서 시스템 아웃 엑시트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막 뭐 이상한 거 볼 거 없이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입력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 받는다. get 대신에 get 받다. 일단 그 정도로 가고 입력에 따른 변화는 좀 나중에 아까 설명드렸던 시스템 엑시트 1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사 작업을 해야 돼요. 전사 작업은 포문이랑 같은 그 열에서 스크린에 fill을 넣어주세요. fill. 그리고 업데이트는 파이게임에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플립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나가게 되면은 파이게임을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종료는 quit입니다. quit. 여기서 하나가 필요하죠. 잠깐만요. 자, 요거 일단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가져가서 복붙 하시면 되고 지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칼라 값을 조금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칼라 그 코드 있잖아요. 그런 거 RGB 코드로 넣으면 되거든요. RGB로 넣고요. RGB로 적당히 한 이런 정도의 코드를 넣게 되면은 이게 2811919네요.
그걸 뭐 어떻게 넣는 거냐면 컬러에다가 228에 119, 119 이렇게 넣게 되면은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되고는 있어요. 높이가 너무 커서 제가 높이 조금만 줄일게요. 됐다. 그리고 끄는 것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요거가 틀이에요. 지금 이 틀 일단은 가져가셔가지고 실행시키시고 실행이 잘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세요. 실행이 잘 안 되면 우리 쓰신 그 문법 그리고 코드가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안 되시는 분 잘 되시죠? 잘 써요? 안 써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해야 됩니다. 에러 뜨세요? 에러 뭐라고 써요? 그 혹시 잘 됐는데 아래 그 작업 표시들 보실래요? 거기에 떴는데 흰 색깔로 떠 있을 수 있거든요. 별표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세팅은 일단 여기까지.